확실히 요즘 밖에서는 마스크를 좀 벗다 보니까 이 피부 메이크업에 대한 고민을 저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 피부 메이크업 할 때 원하시는 바가 다들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누구는 진짜 완전 커버력, 아니면 어떤 분은 엄청 자연스러운 거, 어떤 분들은 그런 거보다도 하루 종일 뽀송뽀송하게 유지되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원하는 부분을 조금 더 확실히 채워주고 그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이 도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피부 메이크업,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제가 직접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각각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베이스 메이크업 도구를 고르실 수 있게 도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막상 써보면 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거든요. 베이스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참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손입니다. 메이크업 입문자분들이 사실 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죠. 그냥 이렇게 손등에 파운데이션이나 뭐 BB, CC 이런 걸 짜서 얇게 퍼뜨려 주신 다음에 얼굴 가운데부터 밀어 바르는 형식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장점으로는 뭐 되게 쉽다, 마음이 이렇게 편하다 이런 느낌이 있지만 사실 단점이 조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손은 정교함이 조금 떨어져요. 내 손이 제일 정교하지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퍼프는 여러분 얼굴 곡률에 따라 얘가 좀 이렇게 휘거든요. 스펀지잖아. 그리고 이 브러쉬 이런 거는 딱 봐도 굉장히 정교해 보이죠? 근데 손은 그런 느낌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균일하고 정교하게 바르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이런 퍼프들 이렇게 꾹꾹 눌러주는 이런 느낌 대비 밀착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저는 손은 BB나 CC 아니면 되게 좀 묽은 제형의 파운데이션 있죠. 그런 것들 바를 때는 조금 덜 정교해도 잘 발리기 때문에 급하면 또 손으로 하고 하는데, 그런 제형이 아닌 제품을 쓰시거나 아니면 사실 메이크업 입문자일수록 손을 써서 메이크업하면 얼룩덜룩 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손보다는 도구 사용을 전 추천하는 편입니다. 사실 퍼프도 되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가장 요즘에 많이 접하실 거는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쿠션 퍼프죠. 쿠션 퍼프들도 사실 되게 다양한 특성이 있지만 보통 이게 쿠션 안에 이렇게 내장이 돼 있고 개별 판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올영 가시면 여러 브랜드 걸 또 쉽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보통 이제 쿠션을 이렇게 찍어서 뚜껑에 조금 덜고 여기 묻은 걸로 이제 톡톡톡 펴바르는 형식으로 해주시는데, 일단 장점으로는 이 퍼프 자체가 스펀지잖아요. 두드리면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자체가 가진 이제 수분이나 유분을 빨아들이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뽀송하게 표현이 되고, 그리고 밀착력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성 피부가 많은 남자분들은 이 손보다도 이 퍼프를 써주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다만 단점으로는 이제 피부가 좀 건조하신 경우에 너무 조금 건조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세척이 최소한 1, 2주에 한 번씩은 해줘야 된다, 뭐 그런 불편함이 좀 있죠. 그 영상을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쿠션 퍼프랑 비슷한 게 이제 별도로 파는 이런 또 웨지 퍼프 같은 것도 사실은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그냥 손잡이 달린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퍼프 제품마다도 특성이 다 다르지만 입문자용 도구를 찾으면서 좀 뽀송뽀송하게 표현하고 싶고 그런 분들이 이런 퍼프 사용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퍼프 중에 또 이렇게 물에 먹여서 사용하는 퍼프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뭐 하이드로 퍼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퍼프 사용 전에 얘한테 물을 가득 먹인 다음 물기를 한번 짜줍니다. 꼭 짜주고 써야 돼. 그냥 젖은 채로 두드리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시는 파운데이션을 이제 얼굴에 어느 정도 도포를 해주고 살짝 젖은 상태인 이 퍼프로 두드려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물이 살짝 섞여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촉촉하게 발리고, 그래서 더 균일하고 얇게 바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피부가 좀 건조해서 파운데이션 쿠션 쓸 때 좀 뜨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하이드로 퍼프를 사용을 해주시면 확실히 조금 뜨는 느낌이 덜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물이 조금 섞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입자가 희석되면서 커버력이 조금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피부가 좀 건조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난 더 자연스럽게 바르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이런 하이드로 퍼프 사용을 추천드리는 편이고, 만약에 나는 쿠션을 통해서 하이드로 퍼프 느낌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단 한번 찍어요. 그 다음에 이 뚜껑에 덜고 여러분이 가진 미스트 같은 거를 살짝 뿌리고 그 다음에 도포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이런 적신 퍼프 쓰는 것만큼 좀 균일하게 물이 묻어있진 않겠지만 비슷한 느낌을 내면서 또 사용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젖은 퍼프를 사용해 줄 때는 아무래도 좀 물이 섞여 들어가는 것 때문에 밀착력도 조금은 떨어진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이제 숙련자의 도구들을 얘기를 해볼 텐데, 사실 이런 도구들이 처음에는 저도 진짜 멀게 느껴졌어요. 이거 나 평생 안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번 써보니까 중요한 날은 전 정말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요즘은 단가가 좀 저렴하면서 괜찮은 이런 브러쉬나 뭐 스패츌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퍼프 사용을 조금 많이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쪽도 한번 써보시면 진짜 좋아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가장 이제 브러쉬의 기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납작 브러쉬. 손등에 파운데이션을 덜어서 이 브러쉬로 이렇게 얇게 펼쳐줍니다. 이 브러쉬에 파운데이션이 골고루 묻으면 처음에는 브러쉬를 살짝 세워서 이제 얇게 얼굴에 도포를 해주시고, 살짝 조금씩 눕혀가면서 이제 남아있는 잔여 양으로 얼굴에 이제 도포를 해주시는 그런 형식인데, 이 납작 브러쉬가 사실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게 파운데이션 자체의 성질을 최대한 해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마른 퍼프는 유분과 수분을 뺏어가는 성질이 있고, 이 하이드로 퍼프는 좀 물에 섞어서 바르는 그런 느낌인데, 이 납작 브러쉬는 파운데이션을 그대로 올려주기 때문에 커버력은 또 유지를 하면서 촉촉하게 발라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뭔가 얇고 촉촉하게 바르면서도 커버력이 감소되는 게 거의 없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견고하면서 완벽한 그런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 좀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다만 단점으로는 사용이 조금 처음에는 어려워.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그렇게 막 많이 걸리지 않거든요. 사실 이런 브러쉬를 사용할 때 완전 난 진짜 오늘
빡세게 한다 하는 경우만 처음부터 끝까지 브러쉬로 이제 작업을 하지, 평소에는 이건 처음에 얇게 깔아주는 용도고 그 다음에 이제 가볍게 퍼프 처리로 마무리 해주거든요. 사실 그렇게 사용하면 기존 시간에서 한 30초 정도 고작 플러스 되는 정도라서 그렇게 또 번거롭지는 않습니다. 퍼프 사용은 난 좀 이제 된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브러쉬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런 모공 브러쉬 제품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형태들이 있지만 초보자분들이 조금 쉽게 접하실 수 있는 거는 이런 이제 칫솔 브러쉬 스타일이나 한 2년 전부터 굉장히 유행했던 이 V컵 브러쉬일 것 같아요. 이거는 이름에서도 보시다시피 모공 커버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쓰시면 정말 좋은 브러쉬입니다. 사람마다 사용법은 좀 다양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파운데이션 손등에서 얇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 브러쉬에 살짝 묻혀서 얼굴 가운데부터 바깥쪽으로 발라주기도 하고, 아니면 손으로 파운데이션을 먼저 도포를 한 다음에 얘를 밀어 바르는 형식으로 바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사람마다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장점으로 이거 브러쉬 한 올 한 올들이 이렇게 쫙 밀어주면 모공을 다른 도구들보다 훨씬 더 손쉽게 메꿔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V컵 브러쉬는 쿠션이랑도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브러쉬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발라주면 돼요. 그래서 퍼프 사용하시면서 뭔가 이제 모공이 깔끔하게 잘 안 메꿔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모공 브러쉬를 사용해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얘가 미는 힘이 은근히 있어가지고 얘를 사용하실 때는 피부를 조금 촉촉하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사용해 주시고, 너무 이렇게 막 아플 때까지 세게 밀진 않도록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이런 모공 브러쉬들은 힘을 줘서 밀었을 때 깔끔하게 발리는 그런 파운데이션들이랑 좀 더 궁합이 좋은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얘는 아까 납작 브러쉬보다는 조금 이제 모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수분이나 유분을 빨아먹는 특성이 조금은 더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더 뽀송하게 표현된다. 그래서 모공 커버가 고민이신 분들은 확실히 조금 쉽게 접하기 좋은 브러쉬입니다. 마지막은 요즘에 사실 제일 뜨거운 도구인 것 같아요. 스패츌러인데요. 빵에 잼 바르는 그런 거 같이 생겨가지고 입문자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손등에 뭐 파운데이션 얇게 짜준 다음에 이 면에 이제 위부터 아래까지 골고루 묻혀서 얼굴에 그냥 진짜 잼 발라주듯이 하면 됩니다. 사실 이게 써보니까 이런 브러쉬보다 좀 약간 심리적인 거리만 조금 가까이 하면은 오히려 되게 얇게 펴바르기 쉬워요. 진짜 몇 번의 터치로 얇게 피부에 도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스패츌러는 수분이나 유분 흡수력이 제로란 말이에요. 파운데이션이 가진 그 제형 자체를 얼굴에 도포를 하기 너무너무 좋은 도구인 거죠. 그래서 장점으로는 생각보다 사용이 어렵지 않고 브러쉬나 퍼프보다 세척이 진짜 간편합니다. 이런 거 진짜 빨다 보면 속 터지거든. 근데 얘는 그냥 씻으면 돼. 씻으면 다 씻겨. 그리고 커버력도 높게 올릴 수 있으면서 이렇게 밀었을 때 모공이 정말 잘 메꿔져요. 이게 요즘에 왜 그렇게 많이 쓰는지 알겠더라고. 근데 뭐 단점으로는 처음에 썼을 때 당연히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개인적으로 난이도는 이 모공 브러쉬 가장 쉬운 것 같고, 이 스패츌러랑 납작 브러쉬 비슷한데 저는 스패츌러가 차라리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쿠션이랑 쓰기는 조금 어렵죠. 얘는 저는 해봤을 때 확실히 굉장히 잘 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도구를 쓰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가격대가 솔직히 저는 파운데이션 사는 것보다 부담되진 않더라고요. 이거 사놓으면 또 계속 쓰니까 올여름 이제 마스크 벗는 시국에는 조금 더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더 원하시는 스타일에 맞게 피부 메이크업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